스쿠모, 데님 하면 떠오르는 이웃나라 일본에서 인디고를 이용하기 위해 만드는 염료인데요. 재팬블루라고도 합니다. 저는 한국식 쪽염료 니람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옆나라 일본의 염료는 어떨까 하고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니람과 만드는 작업은 동시에 진행을 했는데요. 일본식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려서 업로드가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물론 염색은 같이 진행해서 비교를 할 겁니다. 일단 쪽을 건조시켜 줄 건데요. 농막 지붕에 걸어서 약 2달간 건조시켜 주겠습니다. 수분이 남으면 발효 중에 숨어있던 벌레가 나올 수도 있으니 완전 건조를 목표로 했습니다. 거의 가을이 지나갈 즈음에 건조가 잘 되어서 걷어주겠습니다. 이 쪽들은 보온과 통풍이 잘 되고 바닥이 평평한 곳에서 발효를 해줄 건데요. 그런 장소를 생각해 둔 게 집 옥상이었습니다. 옥상은 방수 처리도 되어 있고 지붕도 있어서 나름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단지 계단 오르내리는 게 조금 힘들었네요. 바닥에 먼지가 많아서 청소를 좀 해주고 쪽들을 펼쳐서 작업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불순물을 최대한 없애는 게 좋겠죠. 일본의 스구모 제작 영상을 봤을 때는 이파리만 사용을 하던데 저는 작업의 용이성을 위해서 줄기까지 그대로 잘라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일본 전통 스구모와 비교하면 변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용된 쪽도 류큐 쪽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발효를 시키는 미생물도 다르겠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따지자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 최대한 비슷하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줄기만 있는 부분은 빼주면 좋은데 일단 발효시키면서 최대한 빼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잎을 잘게 잘라줬으면 이제 물을 뿌리고 잎들을 뭉쳐서 미생물 발효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발효가 아니고 고온 발효를 해줘야 하는데요. 별다른 가온을 하는 게 아니라 미생물들이 발효를 하면서 그 영양분으로 열을 내서 그 열로 고온 발효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50도 이상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대부분 미생물은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은 아마 좀 특이한 미생물일 것 같네요. 이 짚은 미생물을 넣어주려고 덮어뒀습니다.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쉽게 이불을 덮어줄 건데요. 원래는 지프로 만든 멍석으로 덮어주더라고요. 발효 전에 수분감이 적당한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꾹 짜면 물이 떨어질 정도가 적당하다고 나와서 적당히 촉촉하게 해줬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바로 온도 체크해 주겠습니다. 넣기 전에 실온이 20도 정도였는데 하루 만에 30도 초반이 나오네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니 다시 덮어주겠습니다. 온도가 오른 상태로 발효를 해주니 곰팡이와 파리가 생겼습니다. 애매하게 30도쯤 환경을 만들어주니 따뜻해서 이런 상황이 생기네요. 일단 한번 뒤집어주고 온도를 더 올려줄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역시나 파리가 많이 생겼는데요. 심지어 온도가 더 떨어졌습니다. 한번 섞어주고 덮어주겠습니다. 너무 온도가 떨어져서 가온을 조금 해주려고 전기 매트를 사용하겠습니다. 물론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 비닐을 감싸줬습니다. 가온을 하면 얼마나 올라갈지 기대가 되네요. 잘못 봤나 싶어서 자세히 봤더니 측정 최고 온도를 넘어섰습니다. 이 온도계가 수족관용 온도계라 최고 온도가 50도밖에 안 되는 게 아쉽네요. 발효가 잘 되고 있으니 좀 긴 시간 뒤에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최고 온도가 나오니 섞고 덮어주겠습니다. 발효가 정말 잘 되고 있는데요.
온도도 여전히 높고 보이시나요? 수증기가 나올 정도로 잘 되고 있네요. 또 뒤집어주고 덮어주겠습니다. 오랜만에 상태를 확인하러 오니 애벌레가 생겼네요. 아까 말해드린 것처럼 온도가 50도 정도가 되는데 생존할 수 있는 생명체는 별로 없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동해등해입니다. 얘네들은 자기 몸을 비벼서 마찰열로 50도까지 올려서 살아가는 벌레인데요. 별명이 피닉스웜일 정도로 뜨거운 곳에서 삽니다. 불사조 애벌레인 거죠. 어떻게 이런 곤충을 알고 있냐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얘네들을 최대한 제거해주기 위해서 잘 되고 있는 발효를 중지하고 말렸다가 다시 발효를 해줄 생각입니다. 말리면 다 없어질 것 같았거든요. 다 말려서 다시 발효를 하려는데 말린 김에 입자를 좀 더 곱게 해주려고 한번 잘게 다져주고 다시 발효를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자르면서 벌레도 골라내고 굳어있는 스쿠모도 부숴주려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처음과 같이 물을 뿌리고 발효를 시작해줬습니다. 벌레가 없을 줄 알았는데 아직 있더라고요. 아 진짜 씨. 마리수는 많지 않으니 그냥 최대한 빼서 버려주고 발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서야 전자온도계도 샀습니다. 31도면 발효가 잘 되고 있진 않은데요. 그래도 보시면 잎들이 뭉쳐서 동그란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스쿠모를 만들 때 나오는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신호입니다. 다시 시작 온도를 체크해 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온도는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발효 속도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이 스쿠모 발효의 종료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미생물이 먹을 게 거의 없어서 온도는 올리지 못하고 수분을 날리지 못하니 이제는 더 이상의 발효는 못할 겁니다. 발효가 종료된 스쿠모를 잘 말려줬습니다. 이제 이 스쿠모를 염색에 사용할 수 있겠네요. 아주 긴 시간 동안 발효를 통해서 스쿠모를 만들어 봤습니다. 드디어 실을 염색할 수 있게 되었네요. 다음 영상은 목화 비교와 실 뽑기에 관한 영상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